아, 저쪽으로 가볼게요.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점입 가경이더라고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도 오늘도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이준석 나경원이에요. 1, 2등은. 근데 지금 나경원이 출마를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들? 나경원 당대표 될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이세요? 세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또 내기 한번 해야죠. 그래서 전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나경원이 그래도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라 그럴까 그 영남 대 비영남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나경원이고 또 이게 신구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구 싸움이라고 해도 나경원이 이미지상으로 보면 완전 구시대 느낌은 아니에요. 딱 그 여성이라는 그런 게 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중간 정도의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유리할 수 있고 어쨌든 이제 당대표는 당권 70% 일반인 30%라면 당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도 주호영보다는 나경원이 조금 더 최근에 이미지가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경원은 어찌됐든 지금 절실하다라는 거. 당대표가 돼야지 수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절실하다는 것도 또 딴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 저는 주호영이 유리하다 생각해요. 근데 3자 구도로 가면 나경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나경원은 외연 확장이 넓지 않은 사람이에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하지만 3자, 그러니까 3명이 나눠 갖는 구조가 된다면 오히려 나경원은 자기의 고유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여론조사상으로 이준석이 더 높게 나오지만 그건 국민 일반 여론조사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그 뭐 권리당원 그쪽은 뭐라 그러죠? 아무튼 권리당원 그다음에 그 일반 여론조사를 섞는다면 저는 나경원이 제일 유리한 구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당원이라고 해요. 아 책임당원 그쪽은? 저는 이준석 최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런 이유는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번에 당대표를 뽑으면서 이게 이제 단순히 당대표를 누구를 뽑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다음 대선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나경원을 대표로나 주호영을 대표로 앉히거나 이준석을 대표로 앉혔을 때 셋 중에 누구를 앉히는 것이 대선에서 가장 유리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를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 그러면 런닝메이트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이랑 국민의힘을 이끄는 당대표는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 그게 어떻게 대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라고 고민하는 이제 국민의힘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좀 극우에 가깝게 보이는 어떤 나경원이나 아니면 영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인 주호영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국민의힘이 새로워진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윤석열이랑 같이 갈 수 있는 당대표가 적당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에 이른다면 이준석한테 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나. 제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대 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다면 분당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과 지금 그 김웅이 친한 걸로 돼 있고 이준석, 김웅, 김은혜가 3자 연대론 등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럼 누구랑 지금 대립하냐면 홍준표랑 대립하거든요. 그럼 홍준표가 과연 그 사항을 방관할 거냐. 홍준표 정도 되면 국회의원 몇 명 데리고 분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복당이 안 된다면. 그렇게 되는 구조가 우리에겐 제일 좋은 구조예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번에 전략적 선택을 해서 이준석을 저는 뭐 2등, 3등 정도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대표됐을 때 분당의 위험을 이번엔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저의 시각.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런 분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홍준표가 저는 만약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분당은 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분당을 해서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대선 앞두고 분당이나 아니면 제3후보가 있을 경우에 집권하거나 뭐 대선에 승리한 적이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제 논리는 컷오프가 되면 나중에 이제 김웅이 3위에 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그럼 이제 김웅, 김은혜, 뭐 윤희숙 이런 그 정치인들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런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이제 이준석은 젊은 초선들을 대표하는 젊은 정치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당내에서는 시니어와 주니어의 싸움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싸움이 격해지면 분당 구조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기해봐요. 네, 저도 약간 분당 가능성을 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전 짧은 시간이지만 대선을 이끈다 그러면 이준석은 안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의 나이가 지금 40도 안 됐어요. 40도 안 된 상황에서 윤석열을 모셔오든 데려오든 해가지고 대선에 나간다? 컨트롤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당에서 대선 주자를 컨트롤하면서 같이 보폭을 맞춰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준석은 약간 그런 부분들에서 좀 미숙할 너무 튀죠. 네, 튈 수밖에 없고 미숙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거기다가 어쨌든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도 이 권리당 책임당원이라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약간 그 나름대로 보수적이고 그 나름대로 이 당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김웅은 그래도 50대잖아요. 근데 이준석은 30대라는 것 때문에 당을 과연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본인이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개혁주로 가겠다. 그럼 전 100일 청와도 안 될 것 같다. 이 당 내에서 개파 싸움 또 뭐 나이도 어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당해서 그런 식으로 분당되지 않을까. 저는 좀 여러분들과 생각이 달라요. 진짜로 내기예요. 난 주호영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나경원 2, 주호영 1, 그다음에 이준석. 왜 그러냐면 원내대표 김기현 다음에 주호영 뭐 둘 다 영남인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선 주자만 영남이 아니면 된다고 생각한대. 대체적으로 그런 흐름인데 일단 나경원하고 이준석은 원외잖아요. 그러니까 원외 당대표가 당을 진두지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국회 본회의장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라 다 대리인이 보내가지고 뭐 교섭단체 연설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뽑는 구조가 예선전, 그러니까 컷오프 예선전은 50대 50이야. 그러니까 당원 50, 일반 국민 50이고 그리고 본경선은 당원 70, 일반 국민 30인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랑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 여론조사를 하나는 1차전 경선에서는 이제 그 1차 경선에서는 50%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지금 여론조사하고 다르게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한테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준석이나 나경원이 1위로 올라가는 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하고는 상관없이 1, 2등 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선을 관리해야 될 당대표가 원외이거나 40살도 안 된 정말 무선 중진이거나 이러면 뭐랄까요 무게감이 확실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봐. 근데 예를 들면 국민의 짐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안 나가고 나경원이 서울시장을 한다거나 안철수가 해서 오세훈이 당대표를 나오는 저번에 황교안이랑 붙었을 때 그런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지역적인 그 분포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 나오는 사람 10명 중에 실제로 지금 국민의 짐의 그 당원들이 있잖아요. 딱 50%가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나경원을 또는 이준석을 당대표 가문을 인정할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주호영이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얘기했어. 아니 근데 이제 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 이준석 정도를 당대표감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는 동의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면 상당히 이 정치판이 많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든 간에 대선 우리 쪽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 춘변 의견에 조금 더 동감하는 게 그 자체가 혁신이 돼버렸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판이 벌어지게 되는 것까지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고민한다면 대선과 당대표 선거를 분리해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까지 고민한다면 그리고 진짜로 정권을 한번 가져오고 싶다면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도 이순석한테 표가 갈 수가 있다. 근데 라는 이제 생각이 좀 춘변이 얘기하는 듭니다. 대외적 이미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 당이란 게 단일 대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36살 된 사람이 당대표다. 한국적인 위계가 있는 사회 그리고 국회에서 선수를 좀 따지는 그런 당 구조에서 영선 중진 지금까지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는 이준석이 당을 이끌까 여기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우려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은 다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배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당대표 뽑을 때 어떤 컨벤션 효과라든지 어떤 이런 붐이 없었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이쪽은 이 붐이 어쨌든 나름대로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러운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것들이 좀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대표 경선도 약간 그런 게 좀 덜했다고 생각, 안정감으로 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준석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개혁적인 느낌, 국민의 힘이 변하네? 라는 느낌이 처음에는 발생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한 100일 천하인 것처럼 한 달, 그렇죠. 2달 지나고 나면 거기서 찢어지거나 그 안에서 또 뭐 원래 성격대로 야 네가 뭔데 뭐 국회의원도 안 해봤으면 이런 식으로 싸움이 나오면 우리한테 오히려 혹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이 안정을 택하느냐 아니면 파격을 택하느냐인데 그게 저는 이준석은 실제로 전당대회 결선 가도 3위 이상 되기 힘들 거라고 저는 일단 봐요. 그러니까 언론 자체가 막 펌프질하고 있긴 해. 사실 이준석의 당대표 출마는요 공천 용기에 가깝습니다. 그쵸. 다음 총선 때 나 공천 당대표 나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파만파 엄청 커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힘이 굉장히 혁신해서 젊은 층의 눈길은 사로잡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장기적인 대선판에서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건 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일단 봅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 힘의 지지층들은 주호영 그래도 그중에 안정감 있는 사람이면서 나름 셀럽인 사람을 택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들 지금 이제 한 10명 나왔잖아요. 최고위원 빼고 당대표들만 10명 나와가지고 5명 출연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컷오프 할 때 4천만 원씩 내더만 그래서 떨어진 사람 4천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이제 본선 경선에 가는 사람 또 4천만 원을 내요. 8천만 원 들어가요. 이야. 그러면 사무실도 얻어야 되는데 이준석이 멋있어 보이는 거는 여의도에 사무실을 안 얻고 자기 지역구에 원래 쓰던 사무실을 그냥 쓰면서 여의도 정치 있잖아요. 현역 의원들 만나는 정치 안 하고 뭐 나는 지방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그런 질문 높게 삽니다만 너무 관정이라. 근데 그 지방도 TK에서 2주 동안 있겠다고 한 거면 결국엔 본인도 영남표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자 그러면 그 이준석 이야기는 또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